자, 도형의 방정식부터 온라인 강의로 쌤이 이렇게 녹화 영상으로 올려둘 건데, 너네가 여기 평면 좌표부터 도형의 이동까지 동영상 강의로 2월 동안 2월 한 달 동안 이걸 다 들으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거의 매주 한 개 분량 정도, 한두 개, 많으면 두 개 정도 올라갈 거니까 동영상 올라갈 때마다 시청을 잘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평면 좌표부터 보게 되면 총 세 가지 정도의 내용이 있어요. 처음에는 두 점 사이 거리, 점과 점 사이 거리죠. 두 번째는 내분점, 외분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면 좌표의 활용. 요거는 공식 다 외워주셔야 되는데 문제 풀 때 설명해 줄게요. 그래서 두 점, 점과 점 사이 거리부터 보게 되면 뭐 증명하는 것부터 좀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 있죠. 이거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이 점과 점 사이 거리가 이해가 될 겁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는 우리가 직각삼각형이 있을 때,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존재할 때 한 변의 길이, 여기가 밑변이 A, 여기가 B, 마지막으로 제일 긴 변을 우리가 빗변이라고 하거든요. 그 변을 C라고 할 때 여기가 90도라면 C제곱은 항상 A제곱과 B제곱의 합과 동일하다. 이게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죠.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한 게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 우리가 도형단을 할 때는 좌표 평면을 많이 이용할 거기 때문에 뭐 이게 x축이라는 거 당연히 알 거고, 이게 y축이고 점이 두 개 찍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 아무 점을 찍고 여기 아무 점을 찍어 볼게요. 그럼 이 점의 좌표를 우리가 x1, y1이라고 할 겁니다. 여기는 x2, y2라고 할 거고요. 그랬을 때 이 두 점 사이의 직선거리죠. 이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구해라. 이게 이 단원의 두 점 사이 거리의 목표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걸 토대로 얘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얘를 빗변으로 하는, 그럼 이렇게 내리시고 수직하게, 그리고 얘를 이렇게 수직하게 그었을 때 바로 90도가 만들어지죠. 그렇게 되면 이 밑변의 길이는 얼마가 될까요? 요 A의 길이는, 밑변의 길이. 여기에 x좌표가 x2죠. 그리고 여기에 좌표가 x1입니다. 그래서 얘를 x2 빼기 x1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죠. 두 점 사이 거리니까 더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는 거는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x2 빼기 x1이 밑변의 길이. 같은 원리로 여기 우변의 길이는 높은 값이 지금 y2고 요 값이 지금 y2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점이 y1이고, 그렇기 때문에 요 차이만큼이 바로 요 길이가 되겠죠. 요 차이는 얼마냐? 위에 거 y2에서 y1을 뺀 거 y2 빼기 y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그대로 이용을 하시게 되면 우리가 알고 싶은 요 길이를 d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공식이 만족을 하느냐? d제곱은 x2 빼기 x1의 제곱 더하기 y2 빼기 y1의 제곱이 만족을 하겠죠.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요 d 값만 알고 싶으니까 d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x2 빼기 x1의 제곱 더하기 y2 빼기 y1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d가 길이라는 걸 알죠? d가 길이 개념이기 때문에 길이가 음수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마이너스를 지워줍니다. 그래서 플러스 값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은 x2 빼기 x1의 제곱 더하기 y2 빼기 y1의 제곱. 근데 이걸 조금 쉽게 우리가 보자면은 어차피 이거 제곱이기 때문에 순서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x값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x값의 차이. x값의 차이의 제곱 더하기 y값의 차이의 제곱인 거죠. 요거의 루트.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뭐 아주 기본적인 예제를 하나 풀어보게 되면 1,4랑 5,7 이 두 점 사이 거리를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루트 먼저 써주시고 x 값의 차이가 얼마죠? 5에서 1 빼니까 4의 제곱, 그리고 y 값의 차이는 3만큼 나죠? 7에서 4만큼이니까 그럼 3의 제곱, 그래서 루트 얼마가 돼요? 16 더하기 9니까 루트 25. 간단하게 하면 5가 되겠죠? 이렇게 된다는 거. 이게 가장 기본적인 지금 두 점 사이 거리 개념을 좀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뭐 문제 몇 개를 풀어보게 되면 A가 지금 621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A는 A, -2고 B는 3, -4예요. 그럴 때 두 점 사이 거리가 2루트 2가 되도록 만들어라. 그러면 공식 바로 쓰게 되면 x값의 차이의 제곱 더하기 y값의 차이는 얼마죠? 이거 조금 어려워할 수 있는데 그냥 뭐 마이너스 2에서 빼기 마이너스 4 두 값을 그냥 빼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어느 게 먼저 와야 되냐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아무거나 하나 잡고 아무거나 하나 잡았으면 여기서 뒤에 거를 빼준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 식의 값의 차이는 2만큼 나겠네요. 그래서 얘는 2의 제곱. 여기다 루트 씌워주면 되니까 이게 2루트 2가 돼야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계산해보면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 더하기 4의 루트 값은 2루트 2와 같으니까 양변을 제곱해줘서 루트를 좀 없애줍시다. 그러면은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13이 되고요. 걔는 요거 제곱하게 되면 8이 됩니다.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5가 0이 되고 우리가 알고 싶은 a 값은 이거 인수분해하면 되겠죠? a 빼기 5 그리고 a 빼기 1 이 0이 되는 거니까 a 값은 5 또는 1이 되겠네요. 자, 다음 유형은 623번 봅시다. 자, AB가 실수일 때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요거 더하기 루트 A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4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해라. 자,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는데 얘를 이 식 그대로로 이해를 하시게 되면 문제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식이 주어졌는데 이거의 최소값 어떻게 구하지?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하지만 우리가 지금 배운 게 이 모양을 어떻게 해석하는 걸 배웠어요. 점과 점 사이 거리라는 걸 배웠잖아요. 그죠? 이걸 해석하시는 겁니다. 아, 얘는 0,0이랑 a, b랑 점과 점 사이 거리의 식이구나. 그리고 얘는 a, b랑 3,4랑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썼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얘는 좌표 평면에 그려보게 되면 얘는 0,0이랑 a, b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데나 찍어봅시다. 여기. 그럼 이 점을 내가 a라고 가정하고 그 점의 좌표가 a, b. 그리고 3,4는 어디 찍힐 거냐면 뭐 대충 3,4 요 정도에 찍히겠죠. 그러면 5a 즉 a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뜻하는 거는 바로 원점과 a, b 사이의 점과 점 사이 거리입니다. 바로 요 길이죠. 그리고 요 a, b랑 3,4의 점과 점 사이 거리는 바로 요 식이 되겠죠. 요 식의 길이를 그어보게 되면 여기 있는 3,4랑 a, b랑 점과 점 사이 거리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 a가 어디쯤 위치해야 이 직선의 합이 가장 최소값이 될 수 있겠느냐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어디 위치를 해야 되냐면 얘들아, 바로 요 3,4랑 원점하고 일직선이 되는 길이의 위치를 해야겠죠. 일직선이 되는 길이. 왜냐면 내가 요 점의 위치를 집이라고 해보고 요 점의 위치가 수영장이야. 그리고 여기가 이 A라는 점이 움직이고 있는데 A라는 점이 지금 학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집에서 학원에 들렸다가 수영장을 가야 되는데 가장 빠른 길은 당연히 집에서 수영장을 가는 일직선 거리에 뭐가 있으면 돼요? 학원이 있으면 되죠.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멀리 돌아갈 필요 없이 집에서 수영장으로 일직선 거리에서 그 거리상에 A가 위치하면 된다 이거죠. 그럼 간단하게 집에서 수영장까지의 거리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집에서 수영장까지의 거리. 그럼 0,0이랑 3,4 사이의 점과 점 사이 거리니까 x값의 차이 제곱 9, y값의 차이 4니까 제곱하면 16. 그래서 루트 25니까 답은 5가 되겠죠. 이렇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아래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면서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제 조금 활용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자, 문제를 좀 해석을 해야 돼요. A가 마이너스 2,4고 B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근데 얘네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대요. 같은 거리에. 이 두 점하고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의 점 P. 그럼 P는 X축 위의 점이죠. P는 X축 위의 점. 그럼 얘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앞으로 X축 위의 점이라고 하면 거의 무조건적으로 A, 0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왜? X축이라는 거는 좌표 평면을 그려봤을 때 여기가 X축이죠? 그럼 X축 위의 점이라는 거는 무조건 Y좌표가 0이 되는 좌표입니다. 그래서 A, 0이라고 그냥 편하게 쓰시면 돼요. 그래 놓고 이제 두 점하고 같은 거리에 있어야 되니까 A랑 P 사이의 거리랑 B랑 P 사이의 거리가 서로 같다라는 식을 써주게 되면 되죠. 그럼 먼저 AP 거리부터 한번 구해보자. AP의 거리는 루트 X값의 차이가 A에서 마이너스 2를 빼시면 A 더하기 2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X값의 차이가 되는 거니까 A 더하기 2의 제곱 그리고 Y값의 차이는 4만큼 나죠? 그래서 그냥 16. 그리고 BP의 길이도 한번 계산을 해보게 되면 BP는 루트 X값의 차이는 이번에 A에서 마이너스 1을 빼니까 A 빼기 1. 그래서 A 더하기 1이 되네요. 그래서 A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Y값의 차이는 3만큼 나네요. 그죠? 9. 자, 그래서 얘네 둘이 서로 같다. 라는 식을 세워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AP의 제곱은 이렇게 되고 AP 값 그리고 BP는 이렇게 되니까 양변을 제곱을 해줍시다. 그럼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 얘는 A 더하기 2의 제곱이 되고 더하기 16은 A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9 이거 완전 제곱식 전개해서 A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4 더하기 16은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그리고 1 더하기 9니까 10이죠. 그래서 양변에 지금 A제곱이 존재하니까 A제곱 지워주시고요. 좌변에는 4A가 있는데 2A를 이렇게 왼쪽으로 이양시켜서 2A는 여기에 두 개 더하면 20이죠? 그 20이 이렇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10. 그래서 A는 답은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래서 어렵지 않죠? 그래서 X축 위의 점은 A를 구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5,0이 되는 겁니다. 근데 Y축 위의 점도 구하래요. 귀찮게 하네. 그지? Y축 위의 점을 구하라는데 같은 거리에 있는 Y축 위의 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Y축 위의 점은 반대로 X축 위의 점은 이렇게 썼잖아. 그럼 Y축 위의 점은 0,
B라고 쓰시면 됩니다. 왜? 우리가 어차피 Y축이라는 거는 여기 위치하는 건데 여기 점이 찍히게 되면 무조건 X좌표가 0이죠. 그래서 0, B라고 일반화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문제를 풀어보게 되면 똑같이 이 점을 Q라고 가정을 하고 AQ는 어떻게 되죠? AQ의 길이 이번엔 Q랑 비교를 하는 거니까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X값의 차이가 2만큼 나니까 루트 4 더하기 Y값의 차이는 B에서 4를 빼면은 B 빼기 4의 제곱 그리고 BQ의 길이는 X값의 차이가 1만큼 나니까 1 그리고 Y값의 차이는 B에서 마이너스 3을 빼면 B 더하기 3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양변을 제곱해 주시면 서로 같다라고 하는 거니까 양변을 제곱해 줘서 아까처럼 이렇게 전개까지 해서 같다고 한번 더 볼게요. 너무 자리가 좁다. 이거 살짝 지울 테니까 이거 미리 다 써주세요. 이거 다 지우고 얘를 제곱해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양변에 b제곱이 있으니까 지워주시고 여기는 8-8b니까 넘어가서 14b가 되고요. 여기는 상수 더하면 10인데 여기는 상수 더하면 20이니까 요 10을 여기로 넘기자. 그럼 10이 되겠죠. 그래서 b는 얼마가 되냐면 14분의 10 약분해주자. 약분해주게 되면 7분의 5가 되겠죠. 누가? b가. 그래서 q의 좌표는 b를 구했기 때문에 q의 좌표는 0,7분의 그냥 7분의 5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무조건 아래 문제도 좀 풀어보세요. 유제 여기 나와 있으니까. 자, 627번 문제 보게 될 건데 얘는 조금 문제가 아까랑 좀 비슷한데 이해를 먼저 해보게 되면 2,2하고 마이너스 3,2하고 같은 거리에 있어야 된대요. 그 얘기는 좌표 평면에 내가 A라는 점을 하나 찍고 그리고 B면 한 요 정도에 있겠는데 그냥 좌표 평면을 안 그려도 돼요. 사실 거기에다가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안 그려도 됩니다. 근데 이해가 잘 안 되면 꼼꼼하게 그려보세요. 좌표 평면. 자, 이거랑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 자, 그러면 직선을 어떻게 그려야 될까? 직선을 대충 근데 이 직선이 정해진 직선이네요. 그래프 그려야겠다. 자,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자, 일단 A는 2,1이니까 이렇게 찍고 B는 마이너스 3,2니까 이렇게 찍고 그리고 직선을 얘는 2x 더하기 y 더하기 3은 0인데 얘를 어떻게 바꿔 써야 되냐면 y는 꼴로 바꿔 써야 돼요. 그럼 y는 꼴로 바꿔 쓰게 되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래서 요 해석해 보면은 y절편이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을 딱 찍고 요 점을 지나게끔 직선을 그리면 되는데 하나 더 점을 찾아주면 좋으니까 1 넣어볼까요? x에다가 1 대입해보면 1, 마이너스 5네. 1, 마이너스 5까지 찍어줍시다. 1, 마이너스 5. 그러면 요 두 점을 지나게끔 직선을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머, 안 이어지나? 세상에. 이렇게 그어야겠네요. 그러면 B를 살짝 조금 이동해서 잘못 그렸으니까 B를 한 요 정도에 찍어봅시다. 그러면 지금 A라는 점하고 B라는 점이 이 직선이랑 같은 거리에 존재해야 된대요. 어떤 점이. 그러면 대충 한 요 정도에 있겠죠. 그 점 P라는 거는 요 정도의 위치를 해서 이 BP 사이의 길이랑 AP 사이의 거리가 같아야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래프적으로 봤을 때는 요런 모양을 그리시면 되고 식으로 풀려면 이 P라는 점을 몇 콤마 몇으로 잡으면 되겠어. 대충 A, B라고 잡읍시다. 근데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쓰면 좋냐? 이 A, B를 여기다 대입을 하는 겁니다.
직선에다가. 그래서 직선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a, b를 여기다 대입하면 y 대신에 b, x 대신에 a. 그러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b 대신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이라고 쓰자 이거야. 그러면 미지수가 줄어들어요. a,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 그러면 이제 식을 한번 써볼까? 이게 p고 AP 길이부터 한번 나타내 봅시다. a가 지금 2,1이니까 x값의 차이는 a에서 2 빼면 되겠죠? 그래서 a 빼기 2의 제곱. 그리고 y값의 차이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에서 여기서 1을 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의 제곱. 요거의 루트. 요게 지금 AP의 길이네요. 그 BP의 길이도 한번 같이 해봅시다. BP의 길이는 루트 써주시고 BP는 B가 지금 몇 콤마 몇이야? 마이너스 3,2니까 얘랑 P A, 요거 있죠? 그래서 A랑 마이너스 3을 빼는 거니까 A 빼기 3 하면 얼마야? A 더하기 3이죠? 그래서 A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B좌표가 요거죠. 여기서 2를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요거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5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얘랑 똑같다 라는 식을 세워주면 됩니다. a, b랑 bp랑 같다. 그럼 어떤 계산이 되냐? 조금 여기다가 미리 이거 뭐 못 적었으면 동영상 돌려서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식을 한번 나타내 볼게요. 얘는 전개하면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얘는 전개하면 4a제곱 플러스 16a 더하기 16. 그리고 는 아래 거 bp의 제곱은 a제곱 6a 더하기 9. 얘는 제곱하면 4a제곱 더하기 20a 더하기 25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동류항부터 좀 지워주면 좋은데 여기 양변에 a제곱 있죠? 그래서 이거 지워주시고 양변에 4a제곱 있으니까 이것도 지워주시고 그러면 좌변에는 몇 a가 되냐면 좌변에는 12a가 되고요. 상수는 14하고 16 더하는 거니까 20. 우변은 6a랑 20a 더하는 거니까 26a가 되고 상수 9랑 25 더하면 34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는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12a가 여기로 넘어가면 14a가 되고요. 34가 왼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14로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a가 얼마가 돼?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렇게. 뭐 어렵지 않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구했던 그 식 있죠? P라는 점이 A,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이었는데 여기다 마이너스 1을 A 대신에 대입하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래서 P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뭐 여기까지 오늘 일단 진도는 나갈 건데 문제가 상당히 복잡해요. 그죠? 난이도가 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 필수 유형 있는 거 유제 있죠? 이거 다 풀어보시고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은 수업 때 나와서 쌤한테 질문하도록 하세요. 알겠죠? 고생했습니다.